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열렸던 집단에너지의 날 행사가 올해 함께 열렸습니다. 집단에너지협회 행사에 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인데 이번에 왔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집단에너지협회 회장은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이날 행사 핵심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에너지는 전환의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관이나 협회장이 던진 메시지는 너무 결론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협회장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 울분을 토하고 있고 차관은 전환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집단에너지는 언젠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끼어들면서 집단에너지 가치는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드러내고 나면 차관과 협회장이 하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 분위기 보여드리면서 집단에너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마지막에 차관과 협회장 메시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죠. 집단에너지는 구역을 정해놓고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전기와 열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구역 전기 제도가 있긴 해도 아직 전기 판매가 한전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에너지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소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분산에너지입니다. 분산에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면 분산에너지가 곧 집단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연료 측면만 보니까 이런 결론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와 관련된 얘기는 뒤에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 시스템 측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든다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이른바 자급자족이죠. 우리 에너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력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 중 하나죠. 쉽게 설명하면 발전소를 수요지로 옮겨오자는 것입니다. 과거엔 전력망 건설이 지금보다 쉽기도 하고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력망에 통제가 불가능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력망에 부담이 가해지죠. 왜 그런지는 만들어 놓은 영상 많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력망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는 분들, 시스템 바꿔야 한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이 분산에너지입니다. 필요한 곳에 발전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전력망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오지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땅값이 비쌉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나 도심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차별을 두자. 그러면 도심의 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법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집단에너지 특별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는 이런 불균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발전시켜 왔을까요? 버려지는 열을 팔고 연료를 직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맞춰왔던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 시스템이 전환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는 전환시대 시험대에 올랐고 1991년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제정되고 집단에너지가 본격화되면서 그렇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분산 시스템을 더 진화시켜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집단에너지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협회 회장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을 합니다. 연료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연료가 대부분 천연가스거든요. 그래서 석탄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너지도 언젠가는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나눌 때 석탄을 쓰면 석탄발전, 가스를 쓰면 가스발전, 석유를 쓰면 중유발전, 우라늄을 쓰면 원전이라고 합니다. 연료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집단에너지 발전소를 열병합 발전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발전소는 연료에 따라 나눠지지만 열병합 발전은 무엇을 생산하느냐로 구분합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란 뜻입니다. 이 얘기를 곱씹어 보면 열병합 발전 연료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석탄도 있었고 석유도 있었죠. 그런데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병합 발전 대부분은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나마 깨끗한 연료가 가스이기 때문이죠. 수요처 인간에 있는 만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그나마 적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료를 바꾸면 어떨까요? 그린 수소를 연료로 바꾼다면 재생에너지처럼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소는 화석연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뿐일까요? 수소연료전지도 열병합 발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 연료를 바꾸자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연료에 대한 함정에 빠져나오면 집단 에너지는 발전 가능성이 완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991년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집단에너지 업계는 한국에너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에서의 집단에너지 보급률이 20%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서 일반 발전 대비 높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업계는 그동안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 에너지 업계는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과 또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을 확대해서 정부의 에너지 및 탄소 중립 정책 이행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집단 에너지 본업인 우리 열과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한치의 차질 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단 에너지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중심에서 존경받는 업계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가 금년에 처음으로 LNG 용량 시장 입찰 제도를 추진을 했고요.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전력 수급 체계의 조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분사법 시행을 통해서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분산 특구라든지 또
그 전력거래 직접 판매 제도를 통해서 분산에너지를 통한 민간의 투자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탈탄소화가 가장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6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미활용열을 활용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책을 반영을 해서 업계의 전환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은 우리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증대한 시점이라고 보면 앞으로 20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집단에너지 업계도 이런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에 더 앞서서 선도하는 그런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됐으면 합니다. 멘트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집단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눈에 보이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많은 도전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실패는 값진 경험으로 돌아오겠죠. 정부는 실패로 얻은 경험이 더 값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계도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집단에너지는 전환의 시대에 값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